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초등의대반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용 같은 경우는 부르는 게 가격일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영재교육은 절대 선행학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저는 학창시절이 고통스러웠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10대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할 정도로. 안녕하세요. 저는 IQ 세계 1위이자 세계지능협회와 한국지능검사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10대 때에는 제가 머리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지만 제가 또한 영재나 천재라는 생각이나 그런 개념조차 없었고 20대 이후에 제가 다시 공부한 케이스입니다. 저는 공교육에 아예 적응을 못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만 공부를 하고 고2부터는 아예 공부를 안 하기 위해서 그 도피처로 클래식 음악, 피아노를 선택해서 그걸로 생활을 보냈었습니다. 어쨌든 10대 때는 공교육 체제에 엄청 불만을 느꼈고 엄청 힘겨운 시절이었다는 것만 10대 때는 기억이 나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면서 제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궁금해서 IQ 검사를 하나 둘 해보면서 IQ가 높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시작한 뒤로는 제가 공교육이라든지 사교육에서 그 주입식 방식의 회의를 엄청나게 느꼈기 때문에 공부를 다시 하고는 제가 모든 공부는 독학으로 저는 해야 하였습니다. 일단 제가 현재 느끼는 거는 당시 공교육에 상당히 적응을 못할 때 좀 더 현명했다면 자퇴를 좀 빨리 해서 저만의 길을 빨리 걸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영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고 있고, 그 말은 즉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타이틀이 부여된다. 초등학교 때부터 빠른 곳은 초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뽑기도 하고 초등학교 4, 5, 6학년 때 뽑는 그런 스카이 교육원처럼 이제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에 가기 위해서 대학교에 다녀야만 하는 그런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영재원은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대학교 부설 영재원 또는 교육청에 소속된 영재원이 있고, 공식적으로 승인받지 않은 사설 영재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 산하 부설 영재원은 주에 1회 정도, 또 주말에 토요일 이럴 때 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공교육과 영재교육을 같이 병행해가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행학습이 영재교육이라고 착각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영재교육은 절대 선행학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은 조금 더 빨리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영재를 위한 교육이라고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대신 진짜 영재교육은 그 영재들의 창의력과 사고력을 이해하고 그 영재들의 지적 수준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고, 현재에서는 영재를 가르치는 자격 기준이 조금 불분명하고 아직 시스템화가 잘 안 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영재 교육을 받았다면 공교육을 더 빨리 때려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설 영재원 같은 경우는 사실 자격 요건이라든지 그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며 그런 것들을 저는 부모님들에게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비용 같은 경우는 제가 살펴본 바로는 부르는 게 가격일 정도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교육을 시행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재였던 선생님 또는 그런 멘토를 찾는다면 현재에서는 그 가치가 어떤 경제적인 가치로 평가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비용이 많이 든다 이렇게 한다면, 그런 여건이 좀 안 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부모님이 그 영재의 어떤 지적 능력, 지적 수준을 받쳐줄 수 있도록 엄청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읽든 강의를 보든 부모님이 먼저 공부를 하고 어떤 선생님에게, 어떤 기관에게, 그 기관이었다면 어떤 과정을 내가 아이에게 제시를 해줘야 되나, 그런 것들을 현재로서는 시스템화가 안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노력이 상당히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초, 중, 고 다 통틀어서, 그리고 현재까지도 통틀어서 사실 친구가 거의 없는 편이고, 사실 학창 시절에는
제가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을 꼽을 정도로 친구가 없는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친구가 좀 없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고등학교 때 공교육 체제에 적응 못하고 도피처로 클래식 피아노를 준비했었기 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다 공부하고 야간 자율학습이라든지 수업을 받는 시간에 저는 예체능이라는 이유로 점심 먹고 집에 가거나 늦으면 3시에 집에 갔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하굣길에는 저밖에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친구들과 사귈 기회도 없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저는 학창시절이 고통스러웠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 10대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다고 생각하고, 그 중에 한 가지는 우선 친구들과 말이 잘 안 통했다. 그 다음에는 부모님과 말이 잘 안 통했었습니다. 부모님과는 현재도 잘 통하지 않고 사실 그냥 밥 먹었냐 그런 정도의 안부 인사만 할 정도로,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과 주제가 상당히 많이 다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을 잠깐 얘기해 보자면, 부모님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교육대학원에서 아동교육으로 석사를 받으셨고 또 박사 수료를 받고 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까지 하셨던 분인데도 공교육의 사교육 시스템에 전적으로 저를 맡겼던 부분이라, 그런 현재 시스템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야만 한다 이런 가르침이어서 근본적으로 저는 좀 비판적 사고력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차이가 아마도 깊은 대학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격의 경우에 제가 공부한 바로는 정설로 알려진 게 70% 가량이 유전적이고 또 30% 가량은 환경에 의해서 또 결정되는데, 지능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게는 80%까지 하여튼 7, 80%는 유전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환경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차지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10대 시절에는 부모님 그리고 교육 환경,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국의 부모님들께 알리고 싶은 거는, 지능 지수가 높았을 때 영재로 인정해 주는 게 현재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영재들이 지적 수준이 높다면 그 영재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과연 그 지적 능력을 받쳐줄 수 있는, 그 사고력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러려면 당연히 지적 능력이 높았던 그런 사람들이 저는 케어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영재들의 지적 능력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심화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재들을 케어해 줘야 된다는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내 아이가 영재로 컸으면 하는 부모님들이라면, 욕심을 가지고 있다면 노력 없이 탐하는 도둑의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 아이가 영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영재다 이러면 정말 열심히 부모님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때가 20년 전이고 사실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는, 공교육은 학생을 기계로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부분이, 똑같은 수업 과목을 모든 학생을 모아두고 똑같이 가르치고 평가하고 학생들에게 선택권이 없다는 게 가장 큰 공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대학교처럼 필수 과목이라든지 선택 과목을 둬서 우리가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우리가 어떤 지식이 기본적으로 주입을 받지 않는다라고 여길 수 있을 텐데, 아예 모든 과목을 무조건적으로 강제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서 일단 문제점이 있다 생각하고, 아마 미국에서는 수강 신청 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한국의 공교육에서 문제점은 일단 첫 번째로는 그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나아가서 고등학교 학생들 다 그렇게 할 텐데, 선행학습이 모든 영재교육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수학을 초등의대반이라고 해서 고가의 가격을 받으면서 고등학교 수학을 가르치는 그런 현상이 아주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언론에서 그 학생들, 초등학생들을 그 정말 고등학교 문제를 잘 푸는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주 최하점인 20점 정도밖에 못 받는 그런 이해력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선행학습을 한다는 그 자체가 일단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물론 선행학습은 필요한데 그 선행학습의 조건은 그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선행학습을 진행해야지 단순 암기 과목이라면 다들 떠올릴 수 있겠지만 단순 암기 과목을 아무리 선행학습해봤자 나중에 되면 다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영재들이 단순히 빨리 배워서 성인이 된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성인이 돼서 얼마나 자기만의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 있는가 또는 이 지식사회에 어떤 새로운 공헌을 할 수 있게끔 키워내는가 그게 영재교육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또 반대로는 공교육에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뇌과학은 인간의 뇌에 대해서 완전히 규명하지 못한 상태이고 아직도 많은 것들을 규명해야 되는 게 바로 뇌과학인데 이 우리의 지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지능이 어느 수준인지 내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능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적 능력을 상승시켜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독서력, 사고력, 논술, 글쓰기 조금 고차원적인 사고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능력 이렇게 총 3가지 영역을 향상시키면 보통 공식적으로 시행되는 지능검사에서 시행되는 인지추론 능력, 처리속도, 작업기억들의 전반적인 영역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